반벽부터 한석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커피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다라 이상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커피 얘기 개괄적으로 좀 했고, 네. 오늘은 이제 커피 종류, 이제 종류도 이제 콩 종류도 있고, 뭐 지역마다 대표적인 그런 이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되게 술 한잔하고 뭐 얘기 좀 더 하려고 뭐 커피 이제 프랜차이즈에 가면 그냥 야 뭐 먹었나 아메리카노 찬 거 더운 거 더운 거 이러면 되게 쉬운데 갑자기 이제 주문이 야 뭐 달달한 거 이러면 이제 좀 그러면 똑같이 주문하는데 가서 없는데 저기 달달한 거 뭐 있어요 이러면 너무 달달달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류가 겁나게 많죠. 안 물어보느니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커피 콩이 되게 많을 때 우리가 그 콩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커피 농장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콩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한번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브라질 그러면 콩이 브라질 그럼 브라질은 산토스라는 종이 되게 유명해요. 그것도 산토스. 산토스. 그러니까 산토스 되게 유명하니까 산토스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로부스타겠네요. 로부스타입니다. 요거 로부스타인데 요거는 이제 그 풍미가 그냥 깔끔해요.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술 얘기하면 보드카. 왜냐하면 아무데나 막 섞어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브랜딩 커피 그리고 우리나라 뭐 믹스 커피 이런 거 보면은 산토스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되게 양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잘 모르는군요. 이게 산토스인지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러니까 그 브라질 종류도 이제 몇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산토스가 그 저번에 우리 저 와인 때 얘기한 것처럼 김치에 비유하듯이 한번 배추김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커피콩. 그 콩을 가지고 뭐 이제 블렌딩이라 그러죠. 이렇게 섞어요. 콩을 이렇게 섞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그걸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나온 콩이랑 섞는다는 거죠? 이렇게 섞으면은 그 콩, 이 콩의 약점을 이 콩이 보완을 해주고 이 콩의 약점을 또 이 콩이 보완해주고 또 이 콩의 가장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를 또 이 콩으로 또 같이 때려주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있고 콜롬비아는 수프리모라는 거 있죠. 수프리모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풍미를 되게 좋습니다. 요거는 아라비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비교적 고지대에서 고지대에서 나오고 요거는 아주 로스팅을 했을 때 향이 아주 극강의 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어디서 요거는 이제 드립 커피 하시는데 보면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렇게 콩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거 초이스를 하시면은 그 커피 괜찮습니다. 이거 풍미도 좋고 맛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금 말씀은 이제 기계로 빼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핸드드립 해주는 그렇죠. 당연히 비싸겠네요. 좀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콜롬비아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 마운틴 중에 대부분이 블루 마운틴 타입 로스팅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블루 마운틴 척 하는 거네. 참기름 향 맛 기름 오렌지 맛 음료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종은 되게 예민한 종이에요. 단맛, 신맛, 쓴맛 모든 게 달아서 강하게 다크 로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배전을 해요. 약하게 로스팅을. 이게 볶을 때 고기로 하면 레어. 살짝 구워요. 살짝 이렇게 볶아서 내리는데 이게 되게 힘들다는 말이죠. 그거 말씀 듣고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복합적인 맛이 있는 거를 강하게 세게 해버리면 맛이 다 날아가요. 그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예민한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살살 잘 볶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콩도 비싸고 또 그렇게 이 볶는 것도 되게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저 정도면 살짝 볶으면 이거 비스무리한 맛이 나겠다라고 하는 게 블루 마운틴 타입이라고 하는데, 블루 마운틴 커피가 4,000원대 나오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커피숍 사장이면은, 그거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걸, 콩값이 2배, 3배가 비싼 거를, 그걸 어떻게 4,000원대 팔아요? 그건 못 팔아요. 그거는, 내가 블루 마운틴 홍보대사라고 그러니까, 이 블루 마운틴인데, 4,000원 근방에 있다. 네. 그러면 블루 마운틴 타입이라고? 블루 마운틴인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오해 안 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블루 마운틴 비쌉니다. 되게 비싼 커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춘천에, 공지천에 가면은 에디오피아의 집 있죠. 그 에디오피아산으로 가장 유명한 게 예가체프입니다. 예가체프. 예가체프는 이 워낙 신맛, 산도도 강하고 향이 정말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예가체프예요. 근데 그거 먹으려면 춘천 가야 돼요? 춘천 안 가도 되고요. 예가체프는 그래도 좀, 이 좋은 커피, 좀 상위에 있는 커피 중에서 마트에 가면은 원두도 보통 1kg짜리, 1.5kg짜리 예가체프는 팔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셔서 집에서 이제 갈아서 드셔보셔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마트에 가서 콩들 맛있을 때 거기서 예가체프라고 이디오피아산 예가체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고르면 그 당연히 딴 거보다 조금 비싸나요?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거 자세히 안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블루 마운틴 척하는 콩인지 블루 마운틴인지 거기 잘 읽어보면 있어요. 근데 블루 마운틴은 마트에 그렇게 놓기가 어려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가로 인해서 책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책일 가능성이. 그 예가체프 같은 거를 이제 한번 골라서 집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수프리모 예가체프 산토스는 충분히 이렇게 진열할 만해요. 가격도 그 대중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인터넷으로 보면 무슨 커피다 어떤 그 개인 샵에 보면 이제 자기가 로스팅을 해서 파는 커피들 보면 상당히 비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자신만의 또 노력도 들어가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중적으로 마트나 슈퍼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가격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류의 콩들이 제일 괜찮죠. 그러면 이제 그런 콩 엄청나게 많지만 콩 얘기보다 우리가 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제 먹는 방법인데 어떤 콩이냐 보다도 이제 콩을 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추출했을 때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뭡니까 그게?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이태리에 미군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커피 문화라고 접한 거는 미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커피 마시는 걸 많이 보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 미국의 커피 역사는 되게 열악하고 커피 문화가 아주 참 열악해요. 보면은 그렇게 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은 커피를 시켰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그런데 커피를 시켜서 보니까 에스프레소 주죠. 그런데 있으니까 이제 물을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맨날 물 타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와서 커피를 시켰어. 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야, 여기 미국 사람. 그래서 이제 물을 넣어주고, 에이, 아메리카노! 이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저 새끼 또 물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타기 시작해서, 그게 아메리카노가 됐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확하게 보면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 브랜디드 커피. 브랜디드 커피도 되고, 물하고 브랜딩 하는 거 아니에요? 물하고 물 섞어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아메리카노가 제가 그 뉴욕에서 연수 받을 때, 거기 이제 미국 증권사들, 세계 유수의 증권사들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월스트리트 근처에 이렇게 해서 커피숍, 그 호텔 로비에 아침 되면 커피가 공짜예요.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있는 컵이 있죠. 그냥 이제 로비 라운지도 있지만 그냥 로비에 한쪽에서
이런 큰 통에 예, 예. 그냥 커피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호텔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나 먹게. 그래서 저는 네. 처음에 저거 돈 받으면 어떡하지? 네. 그랬는데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저건 뭔가 가서 이제 저도 이렇게 따라 먹으니까 하여튼 그 호텔에 무슨 일인가 그 새벽부터 용모 없으면 거기 올 일이 없는데 예,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커피. 예. 근데 그 이제 굉장히 약해요. 예. 예, 그냥 맹물 먹기 뭐하니까 마실 정도로 예, 약하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 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이건 젊은 사람. 근데 근데 그냥 오리지널 따뜻한 거 먹으면 이거 꼰대. 꼰대. 근데 저는 뭐 이제 따뜻한 거 먹고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거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얼음이 녹아서 희석되는 게 좀 싫어갖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요새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시작하면 이제 커피가 그런 줄 알 가능성이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드실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희석이 되는 게 싫어하시면은 그냥 샷을 하나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를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그 돈 더 받죠. 예, 돈 더 받죠. 돈 더 받. 더블 샷이 그거. 더블 샷이에요. 그게 투샷, 더블 샷 이렇게 되고 좀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적인 그런 커피숍에 바리스타가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도삐오로 달라는 그 이태리 말로 더블, 도삐오가 더블이에요. 그럼 이걸 좀 그 더블샷으로 이제 달라는 얘기고 이제 롱고는 길게 좀 강하게 길게 뽑아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스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물을 타지 말고 얼음만 녹여서 아이스로 드시면 그냥 아이스만 달라고 해서 그거를 녹여서 드시면은 거의 그거는 이제 아이스 에스프레소에 아이스 에스프레소죠. 아이스 에스프레소. 근데 제가 아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분도 커피 워낙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에스프레소를 더블샷으로 그냥 드세요. 그냥. 그래서 야 저거 손 떨려서 어떻게 먹나. 그런데 가슴도 떨리는데. 그리고 그분은 그냥 늘 그것도 그냥 더블샷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커피라는 게 약간 그런 거 점점 강해진다고. 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캐나다 사람들도 이제 커피를 좀 세게 먹는 편인데, 처음 가서 저는 이제 막 완전히 어지러웠어요. 너무 이게 우리나라 생각하다가 커피가 너무 세갖고. 근데 이제 뭐 한 보름 지나니까 거기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게 달달한 거. 달달한 거. 그럼 이제 커피인데 뭐 커피에 모두 덮여 있고 뭐 거기에 뭐 그 시나몬 가루 이런 거 그것도 뿌려 있고 뭐 어떤 거 보면 좀 달큰하다가 갑자기 뭐 쓴 커피가 확 올라오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또 뭐 이렇게 잔 언저리에다가 뭐 설탕 묻혀놓고 먹으면 술 같기도 하고 막 하여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데 유명한 걸로 이제 비엔나. 요새 비엔나 커피 안 보이죠?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인슈페너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먹던 건데, 오스트리아도 커피 역사가 되게 깊어요. 터키에서 그 오스트리아로 침공했을 때, 그 커피를 갖고 갔다가, 그 도망갈 때 커피를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먹었다는 설이 있어서, 오스트리아도 생각보다 커피에 대한 되게 그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하여간, 거기서 이제 귀족들이 커피를 시켜요. 그 하인들한테. 야, 커피 사갖고 와. 근데 커피를 사갖고 와요. 근데 마트 타고 갔다 오니까 커피한테 막 다 쏟기는 거야. 중간에 네가 먹었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맨날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욕만 뒤지게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생크림을 위에다 덮어요. 생크림을 이렇게 덮어서. 일종의 생크림 뚜껑이에요. 뚜껑. 탁 덮어서 그러니까 커피가 안 흘러져.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근데 이제 70년대 뭐 그 옛날에 참 외국 나가기 힘든 시절에 누가 가서 그걸 비엔나 가서 그 커피를 본 거야. 생크림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저거 뭐지? 아이스크림 같거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위에다 얹어서 그게 비엔나 커피가 됐다.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비엔나 커피가 아니고
아인슈페너입니다. 아인슈페너는 그 커피에다가 그 위에 생크림을 얹은 거고요. 그거는 달달한 커피에 대하면은 그것도 꽤 계피가루도 좀 뿌려주고.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약간 그 카푸치노 스타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네. 말씀드린 그럼 카푸치노는 뭐예요?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를 넣고요. 우유를 뭐 한 3분의 1 정도를 또 넣습니다. 그 위에 그 우유 거품을 덮어요. 우유 거품을. 그래서 이제 지방에 따라서는 시나몬 파우더를 뿌린 데가 있고 초코 파우더를 뿌린 데가 있어요. 아, 초코는 좀 달달하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좀 뭐 원가 개념이든지 뭐든지 하여간해서 그 대부분 뭐 우리나라는 시나몬 파우더를 많이 뿌리는데 초코 파우더 뿌리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게 커피 추출 원액 네. 더하기 우유, 네. 그다음에 우유 거품. 예, 거품층이 되게 두껍게 들어가죠. 그래서 실력 좋은 바리스타들은 거품이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알바생들이 뽑은 거는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스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거품이 빨리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원빈하고 저기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막 거품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너무 카푸치노죠. 카푸치노. 네, 카푸치노. 그 이제 우리가 그거 비슷하게 떠올리는 게 뭐냐면 달달한 거의 대명사가 네. 카라멜 마끼아또. 카라멜 마키아토. 이 마끼아또 또 뭐? 예, 마키아토 그 전에 마키아토는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태리어로.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에스프레소, 우유, 그 다음에 거품이 조금 들어가요. 그건 거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위에 캐러멜 시럽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한 음료의 모든 거는 라떼입니다. 라떼. 에스프레소, 우유.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우유가 들어가면 라떼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꼰대들이 라떼. 이제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네, 뭐 네.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라떼가 이제 그렇게 네. 되는데 그러면 이게 커피의 강력한 맛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조금 뭔가 희석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라떼를 드시면 됩니다. 하는데 이제 네. 라떼 영역 안에 그렇게 뭐 초콜릿을 더 가미하는 것도 네. 있고 뭐 캐러멜 캐러멜 시럽을 뿌리는 것도 것도 있고 어.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그걸 이제 뭐 녹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녹차 라떼라고 이렇게 하는 아마 그거를 일본 애들이 되게 잘 마셔요.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이제 녹차 라떼나 이제 말차, 말차, 네, 파우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음료도 되게 많이 마시고요. 커피하고 이렇게 바리에이션 해주는 그 유명한 데가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음료 바리에이션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스타벅스에서 그게 유래가 돼서 가장 그런 바리에이션 음료가 제일 그러면 많죠. 이제 오늘은 그 커피 종류하고 뭐 달달한 거 종류, 네. 커피에 그 이제 약간의 그 변형을 준 이런 이제 커피들 이런 거를 이제 아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프랜차이즈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커피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은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